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AI 쪽이 특히 많이 빠졌었죠. 엔비디아 4%, 브로드컴 3%, 마이크론 6%, AMD 5%, 광학 쪽도 좀 빠졌는데 코닝이 8%, 코헤런트 5.5%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쪽도 좀 빠졌습니다. 뭐 골드나 실버가 빠졌는데 금리가 상승할 거란 우려감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주가도 빠졌고요. 이 AI가 빠지면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들이 또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했는 섹터를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3%나 상승했고 어도비 4%, 서비스나우 5%, 세일즈포스 3.5%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이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러빈도 소프트웨어들이 오를 때 같이 오는데 애플러빈도 3% 올랐었죠. 우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번 하락이 전체적인 증시의 하락세인지 아니면 AI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산업재 쪽으로 순환되는 그런 분위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8만 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15대 9로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로부터 8만 2천까지 올랐으나 전체적인 증시가 특히 금리 상승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요. 지금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정말 치솟아 있습니다.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고요. 10년물은 4.6%, 그리고 30년물은 5.12%나 크게 상승했죠. 이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금리 상승 우려 때문인데 이게 내년의 금리 추정치입니다. 현재 연방 기준금리가 3.5에서 3.75%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게 3.75에서 4.0%까지 갈 확률을 40%나 보고 있죠. 그래서 내년까지 한 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40%, 두 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5.7%, 세 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2.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60% 확률로 적어도 한 번은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채권 시장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선 근본적으로 유가 가격 때문이죠. 유가 가격을 보면 3월, 딱 3월 이후로부터 70위를 올라가서 100달러 근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거의 3, 40%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벌써 2개월이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물가지수가 나왔었죠. CPI 물가지수가 1년으로 봤을 때 점차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나왔었는데 PPI가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5%대나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증시가 AI 쪽으로 빠진 이유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특별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에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가지수 상승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진 겁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해서 큰 성과를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추후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당장의 시장이 크게 신고가를 여러 번 찍었는데 비해서 당장의 중국에서 호재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 시장이 선반영 했는 걸로 올랐는 거를 다시 내려갔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신고가에서 하루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조정장이 오나 뭐 그 정도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과연 현재 5.45조 달러인데 6조 달러를 찍을지 아니면 떨어져서 4조 달러 근처까지 내려갈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자면 단기적으로 AI 쪽으로 빠지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원자재 쪽으로 순환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극적으로 저점에서 거의 15% 가까이 상승한 거는 단연코 AI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수익률 보면 초록색은 전체적으로 AI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쪽 보시면 마이크론이 150% 상승, 인텔이 200% 가까이 상승. 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전체적으로 빨갛죠. 그리고 산업재 쪽에도 캐러필러 50%, 이튼 전력 쪽 25%, GE 베르노바 이것도 전력 쪽인데 60%,
버티브 홀딩스는 128%, 그래서 AI 쪽이 상승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산업재 쪽으로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9.5%, 홈디포 13%, 나이키 34%, 치폴레 1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펠란티어 24%, 마이크로소프트 12% 하락해 있죠. 그리고 개별 소프트웨어 종목들 보면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도비 30%, 서비스나우 38%, 세일즈포스 34% 하락해 있죠. 이제 5월 달입니다. 6월 달이 이제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AI 쪽이 이번 연도 내내 상승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환이 돼서 이제 나머지 섹터들로 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현재로서는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매주 성공 투자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6일 전에 제가 이번 주에 과하게 오른 섹터, 특히 반도체의 경우 비중을 줄여가며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쏙3 9.3% 하락했었죠. 그리고 어제 분위기를 보고 증시가 하락 분위기인데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될까 해서 지금 상승 여력이 보이는 것은 IGV 혹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 나스닥이 2% 가까이 떨어졌었지만 IGV는 최대 2%까지 올랐고 1.2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이 돌고 있는 거죠. 펄싱 스퀘어 운영하는 빌 에크먼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죠. 이번 주말에도 또 분석을 해서 이제 원자재 쪽으로는 어떤 섹터가 좋을지,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에 대한 분석을 올려놓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시간도 세이브하고 수익도 한번 AI 쪽에서 하락할 때 버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단기적으로는 AI 쪽으로 빠질 수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특히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추후에 기업들이 이제 써먹을 카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 수출을 할 때 용이한다든지 테슬라가 FSD를 중국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정책적으로 유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트럼프가 중국이랑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게 유지한다라고 하면 계속 시장이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벌써 4번이나 잡혔습니다. 9월 달쯤에 시진핑이 백악관에 오고 11월 달쯤에 APEC에서 트럼프가 시진핑 또 방문하고, 그리고 12월 달 연말에 시진핑이 또 백악관을 방문하고 총 4번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촉매제가 잘 유지된다면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까지는 그래도 중국이랑 손을 잡으면서 경제를 부양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주말에 멤버십에 더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말에 이란이나 중국 협상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